안녕하십니까, 황동현입니다. 자, 제가 하루를 좀 못해드렸는데요. 이제 지난주 금요일 하고 오늘 월요일 같이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제 생각대로 되는 것 같은데요. 종목별 흐름이 강한 장세입니다. 일단 지수 흐름은 그렇게 막 빠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는 가운데 2차 전지 섹터 쪽에서 그렇게 큰 흐름이 나오지 않고, 특히 이제 에코프로죠. 그러면서 이제 다른 2차 전지가 올라가면서 그리고 또 반도체도 종목별로 좀 흐름이 다양한, 그러면서 좀 다른 섹터들이 치고 올라오는, 자, 그런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이렇게 이 시장이 계속 박스권만 유지를 잘 해줘도 기회가 많이 올 것 같은데요. 제 예상은. 그런 장세가 좀 연출될수록 좋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이 오르긴 오르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폭 자체가 크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박스권을 돌파하고 있는데요. 지금 분위기상은 박스권을 돌파할 분위기죠. 네. 그래서 이 고점인 913포인트인가요? 912포인트인가요? 여기를 이제 좀 돌파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지금 제가 그어놓은 삼각 수렴을 상방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이제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도 현재는 박스권이 이제 2651포인트인데 분위기로 봤을 때는 좀 돌파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한 5일 정도 하락한 이후에 지금 다시 4일 정도 박스권 상단에서 다시 오르고 있죠. 돌파를 할지 아니면 다시 부딪혀서 내려올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분위기상은 특히 코스닥 쪽이 지금 추세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강해 보입니다. 이미 벗어났죠, 상방으로. 그래서 이제 912포인트까지 또 돌파를 할지 그 여부가 중요해 보입니다. 일단 뭐 중요한 경제지표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발표가 되고 있지만 시장에 크게 영향을 못 미치는, 특히 이제 물가 쪽인데 이 부분이 계속 낮게 일단 나오면서 당분간은 좀 시장이 웬만한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좀 안심하면서 좀 흐르고 있는 그런 장세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오늘은 이제 외국인 기관이 이제 코스피에서 많이 팔았죠. 이제 삼성전자 영향인 것 같아요. 이제 코스닥은 이제 544억 외국인이 샀고 1400 정도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조금은 좀 의미가 없는, 현재로서는 이제 그런 장세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주식 캘린더를 좀 살펴본다면은 또 봐야겠죠. 이번 주에 어떤 일정이 있는지. 이게 지금 다시 한번 식량 무기화 때문에 식량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랐었던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은 소매 판매 화요일날 발표가 있고요.
토큰 증권 발행 관련된 이슈가 또 이번 주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증권형 토큰 발행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도 있고, 포스코 DX가 이제 실적 발표 예정이라고 하네요. 일단은 금주에 뭐 아주 중요한 일정은 보이지 않는데요. 이제 테슬라 실적 발표가 좀 중요하겠죠. 2차전지 쪽에서 이제 다시 한번 변곡점이 될 수 있는 20일 오전 6시 반에 이제 발표가 납니다. 이게 중요하겠네요. 미국 테슬라 실적 발표. 중국 쪽에서 잘 팔리고 있다고 얘기가 들리고 있긴 하지만 봐야겠죠. 일단은 또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 또 금요일날 잡혀 있습니다. 뉴진스 관련해서 또 엔터주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JYP도 있고요. 이런 일정들이 좀 보이네요. 중요한 거는 이제 소매 판매 지수랑 이제 테슬라 실적 발표. 자, 이 부분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나스닥 리밸런싱 일정이 또 있네요. 빅테크의 기업의 비중이 낮아질 것이다. 또 IT에 영향을 좀 받는 게 아닌가 모르겠네. 자, 어쨌든 간에 시장은 현재로서는 이번 주 일정은 이제 소매 판매 쪽과 이제 테슬라 실적 발표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런 상황에서 2차전지 쪽은 좀 눈치 보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누적 매매 수량을 보면 이제 인버스가 또 1등으로 또 기관이 많이 매수했네요. 좀 많이 내려갔죠. 과도하게 좀 내려가긴 했습니다. 인버스가 좀 내려가면 다시 지수가 좀 떨어질 수 있을까요? 그런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하네요. 인버스가 이제 거의 바닥권까지 떨어졌다. 여기서 더 무너질지. 예. 근데 이제 중간중간 이제 반등을 하면서 이렇게 무너진다는 말이죠. 어디서 이렇게 힘이 실리는지 저점 구간에서 한번 볼까요? 인버스가 또 어디서 또 돌려 세울까요? 아무래도 이제 하락이 아무래도 진행이 많이 되는 1차 파동 구간이 한번 나와야 될 것 같은 느낌이네요. 아니면 이제 이렇게 하방 추세를 좀 그어보면 아직 좀 더 떨어질 룸이 좀 남아 있어 보이죠. 한 4200까지. 이게 작년 9월부터 인버스가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 고점을 찍고 점점 이제 내려오기 시작했네요. 1월부터 3월까지 반등, 4월까지 떨어졌다. 5월 반등, 또 6월 떨어지고 거의 한 달씩 한 달 정도 간격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6월 12일이니까 오늘 7월 17일 7월 10일까지 인버스가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고 있고, 그렇다면 대충 한 8월 정도까지 떨어질까요? 여기까지. 당할등 중요한 건 인버스가 좀 아직까지는 오르기 힘들어 보인다라는 것은 사실일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수는 조금 상방이나 아니면 보합을 두고 봤을 때 종목별 장세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눈에 띄는 게 이제 수급을 보시면 대우건설이 좀 눈에 띕니다. 이 보시면 200일선을 넘어서면서 상당한 거래량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건 체크를 해둬야죠. 네. 이런 건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박스권을 완벽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중요한 이평선이 200일선을 넘었고, 그렇기 때문에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차트로서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 수급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급적으로도 거의 뭐 외국인 160만 주에다가 기관이 90만 주, 그 다음에 차트적으로도 200일선을 깔끔하게 돌파를 해내면서 장대 양봉이 생겼다는 점, 그리고 단기 고점을 돌파를 해냈고, 여기가 가장 매물대가 많은 지역인데 돌파를 해냈고, 윗꼬리도 그렇게 길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추세의 변곡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위치로 보여지네요. 자, 그렇다면 어떤 펀더멘탈적인 요소가 있는지를 살펴봐야겠죠. 대우건설, 일단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윤 대통령님께서 우크라이나에 방문을 해서 젤렌스키 대통령하고도 만났고, 거기다 이제 폴란드까지 돌고 왔죠. 폴란드와 아주 다양한 MOU를 맺고 돌아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폴란드 건설협회, 폴란드 3위 건설협회 ER버드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런 좀 긍정적인 이제 기사죠. 일단은 국내의 어떤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 때문에 건설주 투심이 안 좋았죠.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때문에 다시 한번 그 건설주들이 좀 반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가 이제 우크라이나와의 방문을 통해서 이제 재건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 제안이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건설주들이 좋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거기에다가 이제 대우건설은 원전을 굉장히 잘하는 기업이죠. 시공 능력이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 뭐 폴란드하고는 다양한 업무 협약을 하고 있죠. 원전도 같이 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뭐 항공사도 새로 짓고 확장공사도 하고, 그러니까 건설 쪽하고도 좋은 비즈니스를 이어나가고자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보여집니다. 전쟁이 종료되면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전히 근데 아직 전쟁이 끝날 기미는 안 보이죠. 그것이 조금 리스크적인 부분이고, 2분기 실적도 생각보다 좋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대우건설이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달성 높은 기업은 농심, 대우건설, 기아, 현대차 이렇게 돼 있죠. 농심, 대우건설, 기아, 현대차. 어쨌든 저점 영역에서 굉장히 급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대우건설이기 때문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역대 최고 수준의 누적 수주 잔고와 나이지리아, 베트남, 이라크 등 수익성 높은 해외 수주의 본격적인 이익 기여, 확실한 실적 턴어라운드 등등이 이제 대우건설 주가를 좀 밀어올리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대형건설의 홀로 성장이다. 근데도 이런 기사도 있죠. GS건설의 어떤 주차장 사태로 인해서 주택의 어떤 건축 원가율 자체가 좀 올라갈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좀 실적이 좀 감소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제 실적 시즌에 들어왔고, 그리고 해외 모멘텀이 어떤 뭐 정책적인 그런 부분과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등등이 건설주들의 주가의 하락을 좀 제한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어쨌든 느낌은 아주 좋습니다. 대우건설 거래량이 아주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런 차트는 좀 해야 되는, 본능적으로 좀 하고 싶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정해놨습니다. 대우건설과 삼성 SDS인데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그동안 또 못했던 리뷰 종목들이 이제 있는데, 포스코홀딩스 이거 대박 났죠.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홀딩스가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강조드렸던 기업이기도 한데요. 저는 이것도 아주 대형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쇼 커버링 올라가는 것처럼 주가가 아주 급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바로 요 자리에서 공략을 해드렸는데 4일째 아주 상승이 아주 좋습니다. 당연히 이제 리튬 사업이 철강 사업보다 커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고, 거의 뭐 포스코 퓨처엔과 더불어서 뭐 리튬 쪽에 이제 대부로 성장할 포스코 홀딩스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철강 쪽 밸류를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SFV 반도체도 잘 오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HBM 쪽 관련해서 반도체 오픈엣지도 뭐 잘 올라갔습니다. 오픈엣지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도 이제 7%나 상승이 나왔죠. 전고점을 벗길 수 있는 그런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는 것 같고요. 반도체도 이 HBM 쪽 수혜 때문에 조금 뭐 격차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DDR5 이런 AI 반도체 이런 등등에서도 좋은 영향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 5나노 저전력 D램 인터페이스 IP 개발, 이런 쪽이죠. DDR5 시스템 반도체 설계를 하고 있고,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자율주행 자동차, 보안 카메라 등 엣지 환경에서 구현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I 플랫폼 IP 솔루션 for 엣지 컴퓨팅을 전 세계와 유일하게 제공하고 있다. 어쨌든 이제 AI의 핵심, AI 반도체의 거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바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다. 고사양 메모리가 이제 HBM이죠. HBM용 PHV 수요 증가와 치플릿 구조의 확산은 동사의 새로운 성장 기회, 메모리 고객사 업황 방등 동사 매출 회복의 분기점으로 작용한다. 말이 어렵죠? TSMC로도 진출이 가능하다. 한번 공부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도. 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도 좋은 흐름을 이제 보이고 있고요. DOU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엔터주가 이제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최근에 말씀드렸는데,
SM은 크게 오른 후에 지금 3일째 빠지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SM도 시세 조정 의혹 규명 실체 있다. 이 뉴스 때문에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시세 조정 의혹 때문에. NCT 드림의 정규 앨범 시작으로 엑소, NCT U, NCT 127, 에스파, 레드벨벳은 거의 모든 주력의 IP들이 신곡이 예정돼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디스카운트 요소를 해소해 나가고 있다. 아시아 침략 인기를 글로벌로 확대를 하고 이러려고 준비 중이다. NCT 드림의 가파른 성장이 현재 좀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고, SM은 다른 기업보다 디스카운트 요인 때문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봤고요. 다 했죠. 이제 제가 월요일은 모태스를 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이제 엔터주도 조만간 또 반등을 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새로운 종목을 좀 골라보면 삼성그룹주들이 밑에서 계속 잘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신한에서 만든 소울 2000년 소부장도 계속 좋은 흐름이네요. 좋은 흐름이 연출되고 있고, 제가 두 번째로 보고 싶은 거는 이제 삼성 SDS입니다. 이제 이것도 역시나 거의 최저점 자리에서 강하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들어올려지는 자리에서 지금 나왔기 때문입니다. 대우건설하고 비슷하죠. 삼성 SDS는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IT, 삼성 계열의 IT 회사인데, 이제 인공지능 물류 기업인 이제 엠로를 인수하면서 이제 실적 증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저평가를 벗어나려고 하는 이제 그런 흐름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포스코 DX라든지 다른 그룹사에 비해서 현대 오토에버라든지 프리미엄이 좀 덜 붙었죠. 현대 오토에버는 이제 자율주행 이슈도 있고, 그리고 포스코 DX는 사실 이제 2차전지 영향으로 주가가 좀 올랐는데, 삼성 SDS는 좀 피를 받은 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저평가 영역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 엠로 인수 효과 때문에 제가 볼 땐 주가가 좀 오르는 것 같아요. 실적도 점진적으로 IT 경기가 하반기에 이제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SDS가 좀 저평가를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사실 퓨런티어랑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퓨런티어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무려 23% 상승이 나와주면서 정고점을 좀 벗길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분명히 벗기겠죠. 성장성도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는, 현재 그런 기대감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퓨런티어랑 이제 삼성 SDS 사이에서 고민했는데, 이제 3박자 종목은 뭐 단순히
감으로 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증권사 리포트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그런 두 기업, 대우건설과 삼성 SDS로 좀 골라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일단 이렇게 두 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삼표 시멘트, 상용 CNE 등 지금 호우 피해가 막 심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멘트 관련된 수요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주가가 좀 오르고 있고요. 슈어소프트테크도 이제 자동차 부품이면서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인데 AI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고요. 현대건설도 마찬가지고 AG테크놀로지, QNC 등 이런 반도체 종목들도 주목을 받고 있고요. 퓨언티어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미래생명자원 이런 종목들도 조금 괜찮습니다. 사실 사실 이제 또 러시아가 또 무기화, 식량 무기화를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종목들이 한 번씩 또 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반도체 신성이 이제 유니셈, 원익 IPS 등 HPSP 이런 기업들도 실적이 좋은 그런 기업들로 분류되면서 주가가 오르고 있고, HFR도 말이 많았지만은 다시 이제 실적 기대감 때문에 바닥권에서 오르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판단됩니다. 네, 오늘은 한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네트워크는 뭐 충전 사업 때문에 자꾸 수급은 잘 들어가는데 주가 상승은 그렇게 썩 빠르지 않는, 그래도 뭐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네요. SK네트워크도 SK 시그넷과 함께 이제 계속 무선 그 충전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기업인데요. 참고만 했으면 좋겠고, MLCC 쪽도 반등세가 무섭습니다. 삼성전기도. 근데 타이밍을 놓쳤어요. 벌써 이때 잡았어야 되는데 오늘 네 번째 상승이기 때문에 다섯 번째 상승이죠. 5일 연속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좀 따라 붙기에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 그 대신에 제 삼성 SDS를 한번 본 거죠. 자, 이렇게 자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다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 예상을 좀 해본다면 일단은 좀 종목별 장세 흐름에서 다시 좀 밑에서 저평가된, 제가 대우건설이나 뭐 삼성 SDS와 같은 아직 좀 남들이 좀 덜 보는 이제 그런 섹터로 새롭게 바닥이 시작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한번 잘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